CNBC 메인에 보면은 나토의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연합이 문제시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토 지도자와 다음 주에 토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큰 뉴스는 없습니다. 영국 FTSE 9% 넘게 빠졌죠.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으로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연일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을 제정해가지고 홍콩의 인권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봤을 때는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중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내정 간섭이 중국을 지배하는 집단 지도 체제인데 홍콩 인권법이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공산주의를 배척한다. 미중 무역 전쟁의 해결이 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전일 많은 매물이 나왔죠. 특히 영국이 홍콩에 대한 지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부분이에요. 중국의 인민일보가 미국을 맹비난한다 하고 결연히 반격할 것이다. 자, 반대로 금일 발표된 중국 PMI 지수, 중국 제조업 지수거든요. 현재 50.2. 일반적으로 괜찮다. 50 이하면은 경기 축소 국면이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제조업 PMI 지수 50.2로 7개월 만에 회복세.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중단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이번 개선은 미약한 수준이다라고 평가절하. 이번 부분을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경제 헤드라인을 보면 2억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를 내년부터 유치장으로 보내겠다. 지금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수는 적은데 나가야 될 돈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그 빚을 누가 냅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보유세 인상, 재산세 엄청나게 인상이 됐죠. 세금적인 반발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YTN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경제연합, 중앙 뭐 이러한 부분들 많이 나오죠. 이런 게 17개나 나온다. 경제 뉴스를 순수하게 보지 마세요. 경제 뉴스라는 거는 돈에 의한 뉴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베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올랐으면은 거기서 수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 튀긴 다음에 거기서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슈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고난의 행군의 시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테마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고 코스닥보다는 코넥스고 코넥스보다는 상장되지 않은 그 능력 있는 회사다. 벤처 기업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사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코스닥에 스타트업 이런 테마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주주 요건 강화, 올 연말 슈퍼개미 주식 매도 급증을 전망이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총 15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진다. 연말까지 주식 보유하는 12월 26일 올 연말까지 보유를 하면 종목당 10억 이상이 보이지 않은 대주주 권한으로 양도세가 최대 3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별 10억 이상의 보유자들이 물량을 일정 부분 지분을 팔아치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신용도 일정 부분 많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 그냥 놔두고 있죠. 계속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주식하지 말고 저는 직장인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가 7월에 직장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4.5%를 내고요. 직장에서 4.5%를 지원을 받는 거죠. 이거보다 많이 받는데 지금 43만 7,400. 이게 뭐냐면 최대로 지금 내가 내는 부분들이다. 국민연금은 맥시멈이 있어요.
국민연금 2천만 원, 3천만 원이 돼도 요 금액뿐이 안 돼요. 이게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고용보험 역시도 똑같고요. 건강보험인데 6.4%를 제가 내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으로 8.51%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국민건강보험 지금 평균 보수 700 정도 지금 산정이 된 부분이고요. 24만 5,340원, 6.3% 정도가 들어간 부분이고 장기 요양 보험료가 8.51% 45,340원 올해 말까지 쭉 내고 내년은 또 오르겠죠.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년을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486만 원 이상이면 똑같아요.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왜냐하면 맥시멈으로 1일씩 실업급여 수급액이 6만 6천 하루에 3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하루에 50만 원 버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1년 이하면 4개월 정도가 수급이 되죠. 1년이 넘어가면은 150일 한 5개월이죠. 아무리 맥시멈으로 해봐야 해도 990만 원 정도 된다. 전업을 하면 지금 제가 내는 국민연금 25만 원 정도 수준이죠. 건강보험료가 25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럼 한 50만 원 정도 직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월 400을 번다라고 해봐요. 건강보험을 지역으로 한다.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여기에서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월 1000 정도 이상 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그 정도뿐이 100명에 4명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트레이더분들 저축을 못하는 트레이더라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죠. 저축 금액이 300만 원 이상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제 건데도 평균 보수월에 월 기준으로 신입사원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꿈의 월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업 트레이딩으로 이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성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 4%만 성공하는 이유는 자금이 있는 분들이 원래 주식을 하시는 거고요. 또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트레이딩 룸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웬만하면은 하지 마시라. 젊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죽자 살자 24시간을 트레이딩을 하고요. 하루에 10,000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적도 있고 손실이 뭐 600만 원을 손실을 낸 적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보다 건강이라든지 잃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위치에서 계속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꾸준히 가면 최저임금도 굉장히 올랐죠. 많은 부분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살아남는 부분들 중 이 4%가 되려고 하는 부분들 그것도 일정 부분 적을 두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해볼만 하다라 생활비를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패라는 부분들은 가족 간의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요즘도 안부 인사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과거에 중견 기업을 운영하신 잘 나갔던 분이 파생을 하셔가지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시고서 요즘에 노가다도 하시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이 트레이딩을 해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유튜브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은 0.01%거든요. 증권사 쪽에서 증권사 랩 어카운트를 운영을 하시면서 영업하시는 분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저 정도 수준이 제가 수익 내는 수준이 상위 0.1%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10,000명 있다라고 하면 최상위 정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너무 얼토당토하게 보이는 부분들 10억, 30억 뭐 트레이딩을 해서 무슨 종목에 뭐 몇 억씩 뽑아가지고 나오고 글쎄요. 그 부분이 맞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종목에 베팅을 10억 이상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30%까지 내는 대주주다. 그러한 부분들은 없어요. 얼토당토한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수익을 냈다, 그들만의 작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유 배달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우유 대리점 점주 지인분 같은 경우 고 몇십만 원인데 10만 원을 배달하는 이익을 감소시키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아르바이트라든지 밖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직업군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 확실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먹고 살 수는 있다. 이 트레이딩의 세계에서는 4% 정도만이 살아남고, 파생 같은 경우는 0.04%, 10,000명에 4명 정도가 살아남는다. 10년이 지나면 많이 죽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장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손을 빼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때 손을 빼고,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면 파생으로 저는 베팅을 들어가버려요. 수익은 곁가지라고 보고요. 파생해서 내가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다, 공매도 월등하게 앞선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파생으로 들어가서 공매도 포지션들 내지는 변동성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풋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선물 매도 내지는 지수 선물 매도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 방법을 많이 썼죠.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관리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계속 누적시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트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쉽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이 뉴스에 대한 분석들, 뭐 그런 뉴스가 어떤 것이 있다, 이걸 밋밋하게 듣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 명도 제대로 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이랬을 때 거의 다 사라지는 부분들이고, 청년층 같은 경우는 노동의 대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특히 밖에서 일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주목받지 않을까. 제가 카센터를 T스테이션을 자주 가는데, 한국타이어 거기를 자주 가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은 잘 모르세요. 거기에 실질적인 사물을 보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하는데 그 월급을 받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일정 부분 월급을 조금뿐이 못 받지만 10년 뒤에는 이런 특화된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그런 핵심 인력의 급여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식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전업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보고 있지만, 돈이 나올 부분들, 그 외에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쪽 저쪽으로 많이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걸 보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판단이 안 쓰죠.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성투자하십시오.